안녕하세요, 지영쌤입니다. 항공과 영상으로 너무 오랜만에 찾아뵌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학생들 수업 때문에 조금 여유가 없어서 영상을 좀 자주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바로 어제였죠. 어제부터 저희 2019학번들의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00년생들이 밀레니엄 베이비라서 너무 많잖아요. 어제 인하공전을 지원을 하는 학생들도 면접 날짜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수가대는 참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렸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좀 원하는 날짜랑 요일에 면접 선택을 좀 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오전 시간대를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혹시나 인하공전을 그렇게 못하셨더라도 다른 이제 다음에 남아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면접 고를 수 있는 학교들은 좀 오전에 면접을 보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인하공전을 선택을 했으니 10월 1일에 수가대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수가대와 인하공전 뭐 하루에 2개 보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좀 하루에 하나씩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때 뭐 딱히 그날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주요 학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고 한 학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면접을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면접 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의 지영쌤이 졸업한 학교니까 저의 면접 후기, 그 다음에 좀 면접 시 유의사항들,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꼭 면접 보기 전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제 면접 후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수시 1차 때 인하공전만 썼고요. 한 학교 써서 수시 1차 때 합격했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제가 이제 입시를 봤을 당시에 처음으로 그런 어학 전형이 처음 생겼던 연도여서 저는 그때 조금 이득이었죠. 조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토익 점수가 있었고요. 일단 그때 제 토익 점수는 800 중반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뭐 딱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좀 단어를 많이 외웠고요. 학원을 따로 다니지는 못했고 단어를 많이 외우고 좀 그 시간 안에 토익 공부, 그 토익 모의고사라 그래야 되나요? 시험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시간 단축하는 방법, 그리고 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지문에서 어디를 보면은 어떤 질문에 대한 뭐 답이 조금 어느 정도 보인다라던가 그런 스킬을 조금 위주로 공부를 했고, 리스닝 같은 경우는 좀 원어민 선생님들이 학교에 많아서 그런 쪽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하공전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로 면접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의 장점을 어필하는 자기소개를 저는 글로벌 인재다라는 내용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영어 점수도 말씀을 드렸고요. 토익 점수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낮은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좀 강하게 어필을 좀 했고, 그때 교수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그럴 때 정말 당당하게 좀 얘기를 했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1번이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 좋아요. 일단 저의 자신감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물론 질문이 1번에서 뭐 7번으로 갔다가 7번에서 1번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스타트는 제가 끊기 때문에 제 답변을 뺏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1번으로 가서 저의 외국어 실력을 좀 어필을 해드리고 정말 웃는 모습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때 면접관님들이 저한테 관심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저는 합격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때 제가 다른 학교를 지원하지 않았던 것은 일단 인하공전 수가대 그때는 뭐
지금 있는 대림대 이런 학교들이 거의 없었고 인하공전 수가대 2군데밖에 없었던 걸로, 거기랑 현재 연성대학교인 안양과학기술대학교 이렇게 3군데가 있었는데 이 나머지 수가대랑 안양과학기술대학교, 연성대는 어학 특기자가 없었고 특성화 고교라고 하기에는 그때 전형이 있었는지 제가 그때 저한테 유리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내신도 외고다 보니까 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었던 언어 특기자를 좀 선택을 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인하공전 같은 경우는 7명이 한 조로 들어가고요. 이 7명의 조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여러분이 면접 시간을 고르셨잖아요. 그 시간대를 골랐던 친구들 중에서 이제 환복을 할 거예요. 면접복을 지급을 해주잖아요. 면접복을 환복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순서대로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앉는 순서대로 한 조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미리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뭐 같이 만나요 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지 않는 이상 딱히 미리 누구와 면접을 보는지 알 수 없고 몇 조로 면접을 보는지 알 수 없고 그냥 가서 랜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앉는 순서대로 번호가 지정이 되니까요. 눈치를 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옷 갈아입는 곳에서는 이렇게 문 열지 않는 이상 이 앞에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조금 눈치껏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재학하고 있는 재학 학생들이 인사 연습 정도는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학생분이 주시는 번호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져 있는 번호가 본인의 번호이고요. 면접 시에는 그 번호 이외에는 절대 본인의 이름이라던가 수험 번호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이제 안녕하십니까 최지영입니다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수험번호 죄송해요. 안녕하십니까 1번입니다. 1번 뭐 지원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셔야겠죠. 중간에 조금 틀렸는데 절대 뭐 저의 수험번호라던가 저의 이름이라던가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번호 순서대로 쓰셔서 인사 연습을 시켜주시니까 1번인 학생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1번인 걸 본인이 1번인 걸 알고 본인이 이제 차렷 인사 연습을 한 3번 정도 하고 들어가게 되니까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 연습을 하고 들어가게 되시면 교수님들이 3분이 계셔요. 3분이 계신데 이 3분은 뭐 남자분이 2분, 여자분이 1분 이렇게 돼 있으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조마다 다르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가림막이 옆에 이렇게 쳐져 있어서 간혹 가다가 1번 학생은 저 끝에 계신 면접관님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이 컨택은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요. 아이 컨택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이 컨택 같은 경우는 본인을 쳐다봐 주시는 교수님을 좀 위주로 쳐다보셔도 되고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 3분 중에 쳐다보기 가장 편한 교수님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을 좀 중점적으로 쳐다봐 주시고 다른 분을 보고 계시더라도 그 나머지 2분 중에 누군가 나를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하시면 시선을 조금 옮겨서 정말 활짝 환하게 웃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면접관님들이 대기미소 유지하는지도 조금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집중해서 면접관님들한테 집중을 좀 하셔서 내가 보지 않더라도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계시는지 꼭 확인을 하셔서 그 공간은 아이 컨택을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눈을 너무 피하거나 자신감 없이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서 이렇게 시선을 피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냥 그분이 시선을 피하지 않으시면 그냥 계속해서 웃으면서 그냥 쳐다봐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질문은 평이하지만 간혹 가다가 어려운 질문도 나옵니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나오고요. 우리가 비행기 탄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수들에게 기내 음료를 한번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은 기내에 어떤 음료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지 답변을 좀 하시겠죠.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지원동기 둘 중에 하나는 진행이 되고요. 괜찮으시다면 영어 자기소개, 영어 지원동기도 준비하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공된 슬리퍼를 신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바닥이 간혹 미끄럽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어찌됐건 티셔츠는 제공이 되지만 치마와 스타킹은 본인이 챙겨 가셔야 되잖아요. 스타킹 같은 경우는 여분을 꼭 챙겨 가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올이 나가게 되면은 면접관님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준비성에 있어서 조금 체크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깨끗하게 준비하셔서 어피어런스가 항상 중요하니까요. 준비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요. 목소리는 적당하게 내주세요. 너무 크게 그 면접장이 울려서 면접관님께서 너무 크다라고 느끼지 않게끔 목소리를 조금 유지를 해주시되 수과대는요. 수원과학대학교는 거리가 조금 멀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 지원동기는 기본으로 나오고요. 자기소개 만드는 팁은 제가 유튜브 다른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조금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는 질문입니다. 영어 책이 있으면 말해도 좋다라는 질문도 나왔다고 하니까요. 영어 원서를 조금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책들은 에세이 책은 저는 비추천해드려요. 뭐 보노보노처럼 살기로 했다 이런 거나 언어의 온도 이런 책은 조금 감성책은 피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항공과 관련된 책도 너무 좋지만 그런 책은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본인이 조금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책을 조금 읽으셔도 좋고요. 저는 유럽 여행책, 서비스책 이 두 가지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영어 원서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책들이 있죠. 그런 책들을 조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교보문고에 한번 가셔서 어떤 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를 저는 조금 팁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면접이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팁을 얻으셔서 꼭 면접에 잘 보셔서 저 정말 학생들 보면은 동생 같아요. 사실 진짜 저의 친동생도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어가지고 이런 고민을 조금 하고는 있는데 제 동생은 여자지만 항공과는 가지 않는다라고 말은 했지만 여러분들 정말 볼 때마다 동생 같고 조금 걱정되고 하는데 최대한 팁을 많이 얻으셔서 수시 1차 때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합격하시고요. 혹시라도 수업 관련된 문의사항은 제가 아래 남겨드리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장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Q&A를 남겨주시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답변을 많이 못 해드렸어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달아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이번 주까지 4년제는 지원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면접 잘 보세요. 안녕.